네, 간호학과의 황혜민 교수님 함께 자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을 장식하게 됐네요. 네, 교수님 뭐든지 답변하실 준비 되셨나요?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간호학과의 취업 분야 및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네, 간호학과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좀 인기가 많은 학과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사실 가장 인기가 많은 이유가 아마 취업이 잘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취업은 사실 학생들이 졸업할 때 원한다면은 100% 취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간호학과를 졸업하면 간호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간호학과는 졸업하고 나면 간호사,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되는데요. 그런 직종을 우리가 임상간호사라고 얘기를 해요. 병원에서 이제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임상간호사가 대부분 되게 되고요. 하지만 임상간호사가 조금 더 이제 자기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는 전문간호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간호사는 자기가 전문으로 하는 분야에서 한 3년 이상 근무를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석사 과정을 이제 다니게 되면은요, 국가에서 시험을 보고 전문 간호사 과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응급이나 종양 뭐 이런 파트에서 13개 항목에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문 간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사실 보건소에도 요즘에 간호사들이 굉장히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해서도 일하는 보건소의 간호사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아마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그런 뭐 질병관리청이나 아니면 보건복지부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런 데서 근무할 수 있는 행정가도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파트로는 이제 교육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대학원 과정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공부를 계속하면서 저처럼 이렇게 교육의 길로도 갈 수가 있고요. 또 뭐 보건교사라든지 이런 식으로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좀 특이한데요. 뭐 예를 들어서 외국계 아마 제약회사 이런 데도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코로나 백신 때문에 뭐 유명한 회사들을 들어봤을 텐데 그런 외국계 제약회사 같은 데도 사실 근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직종은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다양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는 뭐 이제 그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뭐 기계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수입하는 무역회사 같은 데도 갈 수가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진로를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지만 이제 임상 경험이 조금 기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병원으로 많이 취업을 하는 편입니다. 네, 정말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 때문이더라도 이 간호 정말 중요한 직군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채팅 질문 중에 이런 질문도 올라와 있네요. 혹시 교직 이수가 가능할까요? 교직 이수는 이제 보통은 이제 교직 이수 과정이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학과가 생긴 지 올해 한 10년 차인데요. 교직 과정이 이제 따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직 과정은 어렵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간호학과에 대표적으로 동아리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간호학과에는 굉장히 많은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동아리 하나를 사실은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담당하는 이제 전공 교과목은 성인간호학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내외과 환자들을 다루는 그런 교과목을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성인간호에 대한 어떤 트렌드, 연구에 대한 트렌드를 같이 공부해보는 성인간호 중재연구 동아리를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동아리로는 이제 봉사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학생들이 또 글로벌한 어떤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영어 관련한 동아리도 나와 있고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동아리가 있고 또 학생들이 또 운동에도 관심이 많아서 아마 그런 동아리들도 하고 싶은데 지금 사실은 비대면으로 수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못할 뿐이지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습은 주로 어디에 가나요?
실습은 이제 교육 과정에 따라서 저희가 가는 곳이 굉장히 다양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로 가기도 하고요. 또 산업체로도 가게 됩니다. 병원으로 가는 곳은 저희가 또 장점이 부천대학교가 사실 부천의 유일한 간호학과입니다. 그래서 부천에 있는 큰 병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학병원도 많고 종합병원도 많기 때문에 부천에 있는 모든 병원으로 실습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파트는 사실 다양하게 나가서 뭐 외과병동, 내과병동, 그리고 또 뭐 응급실이나 수술실 이렇게 다양하게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교과목에 따라서는 지역 보건소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의 인천 지역이나 또 서울 지역으로도 실습을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부천대 간호학과 유명하잖아요. 그래 간호학과만의 장점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장점이 너무 많은데 뭐부터 얘기해야 될까요? 네, 일단 부천대학교 간호학과는 부천대학교는 학교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학교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부천대학교 간호학과는 올해 생긴 지 딱 10년이 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해가 저희한테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그런 해인데요. 신설된 지 사실은 간호학과가 이렇게 어떤 학교는 간호학과가 100년의 역사를 가지기도 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저희 학교는 1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역사가 좀 짧다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짧아서 안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또 장점은 부천에서 저희가 뭐 이제 학교가 처음 생기다 보니까 굉장히 시설이 좋다는 거. 그리고 저희 간호학과는 소사 캠퍼스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 이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쪽에 어떤 교육 환경이나 강의실, 실습실이 모두 최신 시설이라는 게 굉장히 장점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천대학교 간호학과가 부천에서의 유일한 간호학과이기 때문에 간호학과 그러면 아무래도 실습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실습할 수 있는 임상 실습 협약한 장소가 굉장히 많다는 것, 협약된 기간이 많기 때문에 충분하게 많은 경험으로 임상 실습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장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아마 관심 있는 친구들은 아실 것 같아요. 올해 간호교육 인증평가 5년 인증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굉장히 이제 간호교육의 질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마 그게 또 자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혹시 면접 때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사실은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간호학과가 사실은 이게 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저도 면접을 진행하고 사실 그날 집에 돌아가면은 마음이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학생들이 생각이 나서 좀 짠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간호학과를 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사실에 조금 마음이 좀 복잡한 마음도 많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다 합격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학생들이 근데 그렇게 힘들게 들어온 간호학과를 어떻게 보면은 이럴 때가 있어요. 학교 들어와서 교수님 제가 공부해 보니까 너무 적성이 안 맞아요 하고서는 중도 포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좀만 더 해보자, 버텨보자, 잘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와서 이제 취업이 잘 된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들어왔다가 공부의 양이 너무 많고 또 적성하고 맞지 않으니까 못하겠어요 라고 하고 이제 중도 탈락을 하는 학생들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장점도 있지만 간호학과가 정말 나의 적성과 맞는가, 내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랑 간호학과가 맞는가라는 걸 한번 지금 기회에 면접하기 전에 한번 자신을 좀 성찰해보고 돌아보면서 생각해보면서 면접을 왔으면 좋겠고 학과에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학과에 대한 관심 또 자신의 적성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바로 드려볼게요. 요건 저도 조금 우려했던 질문인데 병원에서 흔히 태움이라는 좀 조심스럽지만 이런 것 때문에 학생들이 진로를 고민하는데 많이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정말 네네. 그런 게 있나요?
네, 아마 가끔 이제 뉴스 같은 데서 뭐 간호사의 어떤 태움 때문에 뭐 그만둔다거나 아니면 안 좋은 사건들로 이렇게 가끔 이슈가 되기도 하는데요.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 태움이라는 거 어떤 말인가 잘 이해를 하지 못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이제 약간 괴롭힌다, 이렇게 약간 사람을 힘들게 한다, 이제 이런 뜻을 이제 간호사들끼리 쓰는 은어로 태움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게 이제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그 병원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무 일을 하거나 단순 이런 일을 한다면 어떤 거기서 찌끔한 실수가 났을 때 그게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간호사의 업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뭐 약의 용량 실수나 약이 바뀐다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 굉장히 환자의 생명과 관련돼서 위험한 상황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잘해야 된다, 실수 없이 해야 된다라는 그 교육들, 그런 것들을 좀 엄하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세게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간호사들은 또 상처를 받게 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태움이라는 말로 이제 된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많이 문제가 됐었죠. 문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도 사실 그걸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졌고요. 병원에서 우리 왜 애기들 100일 되면은 적응했다고 100일 잔치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100일 잔치도 해주고 돌잔치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병원의 간호사들 분위기는 정말 많이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루빨리 그런 나쁜 문화는 근절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연 씨 다음 질문 하나 해주시겠어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희 면접에 도움될 만한 꿀팁 혹시 있을까요? 꿀팁이요? 네. 제가 생각하는 꿀팁은 사실 저희가 만약에 면접 질문이 돌발 질문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뭐 이제 좀 준비를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면접 질문을 저희가 미리 알려드리고 그 면접 질문 내에서만 답변을 받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긴장하지 않는 거. 이렇게 사람이 굉장히 긴장하면은 자기가 아는 것도 100%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면접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학생에 대해서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자신이 가진 것을 가능한 잘 표출할 수 있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표현력 역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조금 걱정되면은 거울 보고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한 답변도 좀 작성해 보시는 것도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야지 또 이렇게 실전에 가서 안 떨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하기 전에는 정말 호흡을 잘하면 긴장감이 확실히 감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심호흡 한번 하고 그렇게 면접에 임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꿀팁은 긴장하지 말자입니다. 네, 간호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정말 큰 도움 되었을 것 같아요.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